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열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추가 폭우 대비 꼭 하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기상청 일기예보 들으셨죠. 모레까지 서울 경기 남부 지역에 300에서 350mm가 추가로 온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서울에 이렇게 비 많이 온 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기상청이나 또 뉴스 분석도 80년 전 만에 115년 만에 관측 사상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뭐 80에서 110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폭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오늘은 지각해도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지각을 안 했습니다. 올 때 괜찮았어요, 두 분? 낮 시간은 괜찮더라고요. 네. 정상 기자는 운전하니까 어땠어요? 뭐 제가 다니는 구간이 이렇게 침수가 된 곳은 없어가지고 예. 네, 여기 상암동 들어올 때 비 어땠어요? 좀 점심 시간에 좀 많이 내리다가 약간 네. 좀 잦아든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렇군요. 다른 청취자께서도 고향에도 지금 비가 퍼붓네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고양시 일산 비 다시 많이 오나 봐요. 뭐 상암동이나 고양이나 엎어지면 코달거리인데 네. 이렇게 작은 지역인데도 동네마다 예. 날씨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말 8초하고 다른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7월 말까지 비가 내리고 8월부터는 뭐 떼약볕이죠.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뭐 태풍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이게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압 두 개가 저기압을 누르면서 완전 이른바 폭우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네. 그런 기상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밤 또 내일 또 목요일까지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 문자까지는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전조등 켜주십사 당부해도 안 켜고 운행하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전조등 조작 레버를 오토로 놓고 잊고 운전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토 말고 수동으로 조작하시고 안전 운행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한 청취자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요. 정상 기자. 네, 수도권 물폭탄 강남이 잠겼다입니다. 예. 자, 특히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에 큰 피해가 입었습니다. 네, 강남이 완전 물바다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젯밤 강남과 서초 일대에 시간당 100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좀 비가 없을 때는 이제 한 달에 내릴 양이 1시간 만에 내린 그런 셈이 됐는데요. 네.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당 그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이 85mm 정도거든요. 이를 훌쩍 뛰어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강남역 일대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물이 좀 고이는 이 항아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이제 빗물 흡수가 안 되는 아스팔트가 많고 또 서운로 하수관로로 또 빗물이 집중되면서 또 압력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좀 하수가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도로와 인도가 모두 물에 잠겼고요. 이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내 매장이 침수가 되기도 했고 또 삼성동 코엑스 내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카페 매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강남역 일대 전기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이 물에 잠겨 있는데 이 네온 사인이 계속 이제 켜졌다 꺼졌다 그런 반복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들 학원과 밀집한 대치동 쪽에도 침수 피해가 상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인천에서 이제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의 특징은 주로 이제 서쪽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서해에 가까운 인천이 바로 그 폭우가 내리는 집중된 지역이 됐는데 인천 미추홀구의 도화동 또 용현동 인천 주안역 일대에 선로 쪽도 이제 침수가 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네. 대체로 이제 지형 자체가 분지가 돼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저지대를 얘기하는 바로 거죠. 이 저지대에 그래서 강남역도 전형적인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2011년 기억나실 겁니다. 우면산 사태가 있었을 때 산사태. 그렇죠. 그때도 강남 지역에 물이 이렇게 모여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 이게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인천도 서해에 집중된 폭우 지역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하루 전 허리케인 라디오 할 때 저희가 한 청취자께서 인천 계양 지역이었나요? 김현우 PD? 예. 사진을 석 장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그 시간이 아마 3시 전후했던 시간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24시간 전이에요. 예. 완전히 그 사거리인데 벌써 이 침수되는 그런 장면을 청취자께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거기까지인 줄만 알았죠. 네. 그 뒤에 이렇게까지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줄을 전혀 몰랐었는데 자 침수 차량이 보니까 어제 하루만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게 2,000대라면서요? 네, 그것도 그 오늘 새벽까지 집계된 차량 수만 2천여 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뭐 상황을 좀 수습하고 보험 접수를 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 고급 주거지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이 강남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고가의 외제차 피해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화재의 경우 그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이 침수 피해가 접수된 차량이 500대였는데 이 중에 외제차가 200여 대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강남에 또 특히 고급 외제차들 많이들 갖고 네. 계시니까. 네, 침수가 또 됐죠. 오늘 접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손해액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057 청취자께서 여기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인데요. 시와에서 제천 방향에 포트홀이 아주 많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예, 포트홀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패어나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도로에 이렇게 패어나간 예. 이렇게 패어나간 그 부분을 움푹 들어가 버리는 곳을 포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하여튼 주변 지나시는 분들 서행하시면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 수장님, 대체 네. 어제 하루 사이에 지금 비가 얼마나 온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비가 이렇게 내려 하면은 1년에 내릴 비의 절반 정도가 요 며칠 새 쏟아졌다. 또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1년에 우리가 한 1000mm의 비가 내린다면 한 500mm 거의 절반 정도가 요 3, 밀리미터. 그렇죠. 밀리미터. 밀리미터가 이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측을 보면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죠. 오전 6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총 422 밀리미터. 예. 신대방동 쪽에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신대방 쪽에 신대방동이 바로 그 지역이고요. 예. 그 외에 뭐 강남구, 금천구, 관악구도 다 거의 400 가까이 육박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자들 제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밤새도록 봤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보니까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말이죠. 네. 그 빌딩 앞에 화단 거기 이렇게 걸터 있더라고요. 둥둥 떠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 물이 잦아드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춘 건데 네. 뭐 마치 무슨 이 전쟁 영화 찍은 듯한 그런 네. 세트장 같다 한 기자의 표현은 그렇게 되던데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폭우 때문에 뭐 오늘 아주 곳곳에 막 이제 출근 대란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침수 피해를 본 수십 대의 차량이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들이 비가 좀 잦아들고 나서 각자 이제 견인을 해가서 차츰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잡했고요. 또 이 진흥 아파트 사거리 경우에는 이 왕복 6차선 도로 중에 2개 차로만 운행이 이뤄졌고 음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진흥 아파트라는 데가 거기죠. 강남역 사거리. 그렇습니다. 네, 그쪽입니다. 삼성전자 있는 본사 있는 그 건물의 사거리에서 서초동 법원 쪽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남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그렇죠. 교대역 한 쪽으로. 250여 미터, 300여 미터 들어가 있는 예. 곳이 그 작은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를 진흥 아파트 오래된 앞이라고 아파트가 그러는 거고. 진흥 아파트죠. 예, 네. 그래요. 자, 지하철도 시청자 제보 화면을 보니까 휴대폰 네. 촬영한 건데 이수역이든가요? 그렇습니다. 그 천장에 갑자기 붕괴되면서 물이 팍 쏟아지는 장면을 봤는데. 동작구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했으니까 예. 동작구 중에서 특히 이제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저지대가 있고 또 노출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철인 코레일도 영향을 입었고 9호선의 경우에는 노량진역에서 사평역 구간이 또 물에 잠겨서 운행이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되고 이 지역이 노량진역부터 사평역이 어디냐면 그 반포까지예요. 그렇죠. 반포까지 쭉 이어진 그게 말 그대로 서울의 강남역 일대 서초구의 저지대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물에 잠기면서 그러니까 지상에 빗물이 이제 새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했고 실제로 출근길에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CCTV가 이수역 방향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교통도 한산하고 그렇죠. 비가 잦아 약간 흐려져 있기만 하지 네. 비는 안 오네요. 예. 예. 어제 그렇게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정말 오늘 아침에 직장인들 출근길이 완전 힘들었었겠어요. 네, 뭐 난리도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택시도 안 잡혔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택시 플랫폼에 이제 웃돈을 주고 차량을 선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해도 뭐 30분간 택시를 못 잡았다, 좀 이런 뭐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지각을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11시로 늦추기도 했고 또 일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도 해서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출근길도 좀 양극화가 있구나, 좀 이런 그래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955쇼에 저도 잠깐 들었는데 네. 보니까 출근길이 1시간 보통인데 오늘 4시간 걸려서 네.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 아까 전화 연결했는데 한 청취자 그런 사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1시였죠. 출근 시간이 좀 조정이 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무원들 같이 일반 직장인들하고 출근하다 보면 붐빌까봐 그렇죠. 11시로 이제 늦췄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무엇보다도 재난 이 복구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 특히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11시 출근을 그대로 시켰는지 그건 참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벌써 하룻밤새 네.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하고요. 그렇습니다. 9명이 부상한 걸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계 내용 방금 전에 말씀 주신 피해 상황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집계되는 사항들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곳이 비가 많이 내린 곳, 네. 좀 저지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새벽에 비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 작업 중이던 구청 직원이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은 비가 오고 내린 이후에 감전 사고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침수로 관악구에서 지하에 이 비가 새 들어오면서 사망자가 또 발생한 거 신림동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일가족 3명이 예. 반지하 주택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자동차 내에 있을 때 또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건물 내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각종 재난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물난리를 겪고 나면요. 네. 그 비가 많이 오던 그 순간보다도 그 비가 이제 그치고 난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피해 현황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거든요. 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인명피해도 나게 되고 네. 2003년에 기억들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태풍 매미가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마산항에 예. 해일로 인해 가지고
원목 통나무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난 12시쯤에 보니까 노래방인가 예. 거기에 물이 침수가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침수가 되면서 통나무 원목이 거길 막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나오질 못해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마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됐는데 외곽 지역에는 버스가 또 침수돼서 승객들이 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정도로 매미 당시엔 참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우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고 폭우 끝난 다음부터가 더 사후대책.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정상 기자, 네. 지금 이 비 오늘 비, 자 이제 모레까지 300에서 350 더 내린다고 그러는데 더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오늘부터 11일까지는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12일에는 남부지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로 또 내려가는군요. 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수도권 그리고 강원 영서지방에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낮에는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청권으로 이 비구름이 밀려가서 예. 이 충청 북부 그리고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일에 또 다시 북상을 해서 수도권, 강원 영서에 또 한 번 폭우를 내릴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예상 강우량이 이 기간 동안 총 100에서 300m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모레까지는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 동네 비가 한참 내렸는데 안 오고 있어.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구조거든요. 이 대기 구조가 큰 고기압이 남쪽과 동쪽에 있고 서쪽에 이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기압이 고기압이 튕겨나가지 퉁퉁 대면서 비가 쏟아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산을 들고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는 긴급하게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여기 김포입니다. 여기도 쉬지 않고 마구 퍼붓고 있어요. 도로 옆에 수로가 넘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어서 걱정이고요.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하시고요. 반드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 고양시 비 온다는 문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하고 김포 쪽에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도권의 이제 물폭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도 지금 잠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상 기자,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했다가 고립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퇴근해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갔는데요. 이후 강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사저에 고립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도 이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비가 그 어제 퇴근 시간 정도부터 세차게 쏟아졌고 또 그 이전에는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굳이 이 퇴근을 했어야 되는 거냐,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있는 대통령실에 머물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축구 평가전 현장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반려견과 휴식을 취하는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에 관전하러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헬기로라도 좀 네. 타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여건상 못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헬기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왜냐면- 만약에 네. 대통령실이 용산이 아니고 그전처럼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 네. 그 안에 지하 벙커에서 충분히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지하 벙커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상황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실제로 아크로비스타가 뭐 서초동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이제 삼풍백화점 자리니까 완전히 저지대와 언덕배기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보가 나온 것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도 물에 잠겼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박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상황을 다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정상회장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왜 나왔냐 이런 비판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이 재난 상황에서 좀 발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청와대를 놓고 그 새로 용산집무실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 멀쩡한 청와대를 왜 나와서 이런 비상 상황을 통제하고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역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용산으로 옮겨가더니 기록적 수혜 상황에서 전화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인 시청자께서 여기 성북구인데요. 쏟아지다 말다 합니다. 이런 제보 문자 주셨습니다. 자, 제보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쇼미더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